아기들도 좀 반갑습니다. 제가 발제하기 전에 가족으로부터 가급적 말 많이 하지 말라고 질문을 받아서 최대한 말 적게 하도록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맡은 발제 제목이 우리 교회 학교의 운영 체계에 대해서 발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오늘 축교사 당첨이라는 제목으로 이 교사대학을 준비하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사대학이 어떤 기획으로 준비됐느냐 하면 오늘 목사님 말씀해주신 주제 말씀 듣고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4명이서 발제를 하는데 발제라는 뜻은 아시겠지만 교회 생활을 하신 아주 오래된 선배님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신입 청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교사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알고 있는 내용이나 지식들이 다 천차만별일 것인데 일괄적으로 강의를 통해서 학습할 수는 없으니 오늘 최소한 발제의 시간을 통해서 교회 현황 그리고 고민하는 것들 몇몇 부서에서 해왔던 올해의 사업들을 공유하는 것들로서 각자들에게 의미를 좀 부여하자 그런 의미로 발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또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교사대학을 준비하는 모임을 전도사님을 통해서 요청을 해서 각 부서에서 교사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셔서 그 선생님들이 오늘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제를 하고 식사 드시고 나서 이 발제를 근거로 해서 좋은 교사, 좋은 교회에 대해서, 좋은 교회학교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그리고 한 주를 쉬고 그 다음 주에 온 세대 예배 때 저희들이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는 이유가 오늘 식사 후에 토론했던 내용을 총화시켜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날 온 세대 예배 때 같이 반영하는 예배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의미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기획이 되었습니다. 이 점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고 전체를 진행하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우리 교회 학교 운영 체계에 대해서 좀 발제를 하라. 이 내용도 이런 니즈들이 있었습니다. 부장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부감이라고 해서 올해 부감에 임명이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어떤 부서의 부장 선생님은 원래를 인도하는 것 같고 어떤 부서의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 원래를 또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역할들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그런 니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떠한 원칙 속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정답이 없다는 것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우리 교회의 히스토리를 조금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각자 돌아가셔서 각자 부서에서 각자의 올바른 형태를 찾아가셔서 부장쌤의 역할, 부감쌤의 역할, 전도사님 교육자님들의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이 말씀 또 드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찬바람 부는 날 청년부장 만나시면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실 것 같습니까? 청년들 좀 내년에 좀 꼭 좀 보내주십시오. 청년 교사 몇 명 필요합니다. 심지어 여자 2명 뭐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저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안 들었지만 저 선배 청년부장님들, 부감생들, 교육자님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도 사실 할 말이 많은데 저는 올해 이 얘기는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시는 분들은 또 경험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청년들 중에서 청년부장이 너 어디 가서 복무해 교사로 헌신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너무 잘 아실 것이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0명에서 40명 남짓 예배 드리는데
그들 대부분 다 교사로 섬기고 임원으로 섬기고 해서 아침에 4시 반부터 교회에 와서 수모임 끝나고 6시, 7시에 돌아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유년부하고 몇몇 부서에는 청년 선생님들이 2023년 학기 중에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새롭게 교사로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내년에 자원에서 제일 먼저 이름 쓰셨습니다. 이 사례는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시기 바라고, 그분들이 왜 교사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유치부에 가니까 그 애가 너무 이쁜데 다음 주에 선생님 꼭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이가 보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생각하다가 그 다음날 다시 온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들은 2024년 교사로 참 열심히 잘 섬길 것 같습니다. 그 사례를 좀 생각하시고 제 발제를 좀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잘하시는 얘기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데 교제하고 나누고 예배하고 양육하는 것들이 우리의 임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특히 우리는 그 중에서 양육이라는 부분들이 좀 가장 관심이 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한마디가 이 말인 것 같습니다. 한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운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마을이라는 것들을 공동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한 아이를 키운다는 것들이 공동체 커뮤니티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많이 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학교의 아이들이 얼마큼 많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아이를 모든 세대가 둘러싸고 키운다는 것, 격대 교육이 일어나고 공동체 교육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학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양육의 핵심 키 포인트는 온 교회가 한 아이를 키운다는 것 같이 좀 명심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글씨 작으시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대부분 목회와 양육, 예배와 사역, 지원 관리,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전도와 선교, 사회봉사와 참여라는 것들을 하나의 큰 과제로 가지고 보통 교회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보니까 이 틀들을 가지고 위원회로 하기도 하고 부서로 운영하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의 몸으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것들이 목표이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교회는 시대에 따라서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교단들이겠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교회 조직을 이루어 왔다고 합니다. 행정과 자치가 복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조직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위원회 중에서 어떤 위원회는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업무를 해야 되는, 안 하면 안 되는 업무를 가진 위원회도 있고, 창의적이고 또 새로운 일들을 해야 되는 조직도 같은 조직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조직의 근간이라는 것들이, 이거는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교회가 발전하면서 구역이라는 것들이 과거의 말로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시골에서 마을이 있는 곳에 구역이 있어서 그 목사님을 대신해서 목회를 하는 것들이 구역이었다면, 사회가 발전하고 산업사회가 되면서 요즘 서울의 대형 교회들은 목장의 개념을 또 활동들을 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평강교회 같은 경우는 목장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리고 요즘 또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작년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들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무엇이 달라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고민하시라고 던져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사로 있다고 하는데 여기들 어리실 때 아마 주일학교에 다니셨을 것 같습니다.
그 주일학교라는 개념이 우리 지금 교회학교라는 개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일 하루에 썬데이 스쿨로서 하루에 교회 교육을 다 했던 시절이 있었던가 하면 우리가 교회학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 일주일의 모든 과정을 전인적으로 책임진다는 그런 용어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앞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 이렇게 바뀌어 가야 된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로컬 공동체, 지역 공동체 교회 학교로 변화해야 된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교사가 학생 하나를 통해서 그 학부모와 학생이 교우 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 학교의 다른 학부모들까지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확대되어 나간다는 걸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엄마들이 우리 교회 학교가 아닌 다른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어놓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들의 교회 학교의 형태로부터 출발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좀 선진적인 교회들이 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교회 학교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고민하는 교사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이 PPT를 준비했습니다. 교회 조직도는 다른 교회들 찾아보면 다양하게 이런 형태들이 나옵니다. 산하 조직들도 많고 제가 못 구했는데 요즘 어떤 교회들은 보니까 교회 조직도가 이렇게 둥글게 형태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획일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 조직도를 같이 역할로 나누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2008년 1월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8대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조직을 기본으로 해서 교회 기본 조직을 꾸리셨습니다. 여기 장로님들 와 계시는데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장은 장로님이 맡고 계시고 그리고 위원회 장은 안수 집사와 권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부관까지 그렇게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필 또 내일 주보 속에 임명장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연말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부서장을 임명하고 있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교회 학교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8대 비전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것을 우리 교회 학교의 목적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찾아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교회 비전에 따라서 일치된 교육 과정은 각 교육 부서를 통한 기본 신앙 교육 과정, 그리고 가정과 협력하여 성장하는 연계 교육 과정, 그리고 좋은 교사를 세우는 교사 교육 과정까지를 우리가 교육의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의 체계를 이렇게 세워 두었습니다. 첫째, 교회의 모든 세대가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성인과 다음 세대의 교육이 분리되지 않고 연속적이고 일관된 교육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둘째, 가정과 지역사회와 교회의 관계성을 강화하고, 이 말씀 아시겠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로컬 지역의 공동체를 꾸려가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그리고 셋째,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으로 전체 교육 과정을 체계와 효율을 추구하겠다. 넷째, 학생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반응에 기초한 접근으로 발달 단계에 적합하고 다양한 성경적 안내가 가능하도록 추구해야 한다.
5째, 좋은 교사가 끊임없이 세워지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라고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정리가 싹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한 번씩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한편 2024년에는 오늘 보셨던 우리 교회 위원회와 이렇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달라졌던 것은 차세대 교육위원회에서 청년부가 빠져나갔고, 전년도가 차이 나는 부분이 청년부가 자치기구로 공동체위원회로 빠져나가고 학원성교와 유스카이아가 차세대 교육위원회에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년기에 따른 양질의 교육, 학년에 따른 학급당 적정 교사 수, 유아부에서 감당하는 교사의 1인당 인원, 청소년부에서 감당할 1인당 인원들, 그리고 부서장, 교역자, 총무 등의 업무 분장, 부서별 자치조직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공문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교육위원회 안에 들어있는 각 부서들, 유치부, 유년부, 유아부 다 포함해서 보통 대부분의 교회들은 유년부부터 자치기구들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자치력을 높여주는 것도 굉장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현재 청소년부에서 자치회를 조직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소년부부터 유년부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늘 고민하는 것, 작년까지는 기본적으로 각 부서장들이 2년 주기로 임기를 바꾸었습니다. 전수사님의 교체 주기와 부장의 교체 주기가 겹칠 경우에는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들이 잘 안 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차세대 교육원의 아카이빙, 우리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도 마련해야 된다는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민들을 올해 교육협의회에서 많은 고민도 하고 의논들도 했었습니다. 행정부에만 에러가 나는 게 아니고 저도 에러가 나네요. 이것들은 같이 앞으로 고민하는 과제라고 좀 생각하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해 교육협의회에서 이런 의논들을 많이 했습니다. 공동체 전환과 맞물리 가정과의 연계 교육을 방안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교회학교를 통해 지역과 소통 구조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평교사와 교역자가 함께 일하는 방법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안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사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TF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교사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모임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들이 앞으로도 계속 전달되기를 바라며 이 기회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자세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문제를 제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분명히 교회 학교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서에는 이제 교육협의회 차세대 교육위원회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차세대 교육협의회는 부서의 독립성을 우선하고 부서 간의 협의체로서 한계가 존재하는 그런 구조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 교회 학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가 교장 선생님이 계시고 단일 행정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는 아직 정리가 좀 잘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향후 교사들도 부서 내 부서장과 임원들의 역할과 업무 분장도 좀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교육자와 평교사의 업무 분장도 되어야 될 것 같고, 연속되고 일관성 있는 교육제도와 제도, 상벌 같은 경우에도 그 학교가 있으면 학교장 명의로 유치부에서 나가는 상장이나 청소년협회에서 나가는 상장이나 균등하게 나가야 되는 것들이 앞으로 좀 제대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가정과 지역사회 교회와 연계 교육, 교사의 양성과 양육, 교사 대역을 수료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제가 그냥 문제를 던져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제가 이렇게 또 사실은 좀 더 중간에 많은데 다 생략하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렸던 핵심 내용들은 우리가 변화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시대에 맞는 교사도 필요하지만 이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교회 학교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보다 새로운 역할들을 찾아가고 지역사회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교사들도 필요하고, 교회도 아까 얘기했던 통합행정을 통해서 업무도 인수인계되고 부서장이 누가 바뀌더라도 계속적으로 경험들이 축적되고 발전할 수 있는 구조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것들을 오늘 제 발제를 통해서 짧게나마 말씀드리고,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식사 후에 토론하실 때 이 내용들을 근거로 같이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발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